59년생 기회생 돼지띠 선생님들 어서 오십시오. 병오년이라 그런지 나라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이쪽이 잠잠한가 싶으면 저쪽에서 또 무슨 일이 터지고 아침마다 뉴스 켜기가 겁이 날 지경이에요. 그런데 시간은 또 어찌나 빠른지 그 시끄러운 와중에 한 해의 절반이 훌쩍 지나고 어느새 7월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안동에서 사주한 길로 사람들의 인생을 헤아려 온 지 13년인 제가 오늘은 옷깃을 한 번 더 여미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1959년에 나신 기회생 돼지띠 선생님들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제 상담실을 찾아주신 기회생 선생님들은 하나같이 속이 깊고 마음이 너르며 좀처럼 남에게 모진 소리 못하고 한 세상을 둥글게 살아오신 분들이었습니다. 겉은 순하고 무던해 보여도 안으로는 영민하게 헤아리는 지혜를 품으신 분들이지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그 깊은 속을 헤아려 더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올해는 병오년 천지의 불기운이 가득 들어찬 해입니다. 그런데 기회생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기토라는 촉촉하고 너른 밭 같은 흙을 위에 두고 그 아래에 수라는 깊은 바닷물을 깔고 계신 분입니다. 위로는 기름진 땅이 펼쳐지고 아래로는 깊고 너른 물이 흐르는 형국이지요. 본래 물을 머금은 땅이라 무엇이든 심으면 자라나는 넉넉한 분입니다. 그런데 올해처럼 불이 거센 해에는 그 뜨거운 불볕이 자꾸 땅을 말리고 물을 졸이려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르려는 물과 땅을 지니고 선생님께서는 하반기를 어찌 건너가야 메마르지 않으실까요? 오늘 이 한편에 그 길을 모두 담았으니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특히 뒤에서는 집이 안 나간다, 땅을 내놓았는데 소식이 없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문서파는 운을 따로 짚어드릴 테니 그 대목은 꼭 챙겨 들으십시오. 보시다가 마음에 닿으시거든 좋아요 한번 살며시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지금 눌러두십시오. 그래야 다음 달에도 기회생 선생님 운세를 빠짐없이 챙겨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큰 줄기부터 잡겠습니다. 기회생 선생님께 올해 병오년의 거센 불기운은 인성의 자리, 곧 나를 낳고 기르고 보살펴주는 자리로 들어옵니다. 불이 흙을 낳는 이치이지요. 그러니 올해는 무언가 배우고 문서를 손에 쥐고 윗사람이나 귀한 가르침과 인연이 닿는 일이 많은 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생각이 부쩍 많아지고 마음이 안으로 깊이 가라앉는 해이기도 합니다. 본래 속 깊은 기회생 선생님이라 올해는 그 깊이가 더해져 지난 상반기 내내 이런저런 생각에 잠 못 이룬 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병오년이 기회생 선생님께 부리는 조화였습니다. 한데 하반기로 접어들면 결이 조금 달라집니다. 7월 을미월에 들어서면 미토라는 땅 기운이 그 불을 슬그머니 끌어안아 끓던 열기가 안으로 차분히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한결 가라앉으실 겁니다. 다만 잦아들었다고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태 한여름이고 가을은 멀었어요. 거두기에 이른 때라는 것, 이 한마디가 오늘 이야기의 뿌리입니다. 이제 재물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올해는 돈이 드나드는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리는 해입니다. 들어오는 문도 커지나 나가는 문도 그만큼 커집니다. 그러니 하반기에는 나가는 쪽 문단속을 야무지게 하셔야 합니다. 큰 돈을 낯선 곳에 덜컥 묻는 일, 잘 모르는 분야에 발 들이는 일, 누가 와서 이건 틀림없다며 부추기는 일? 그런데 기회생 선생님께는 한 가지 더 일러드릴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본래 정이 깊고 마음이 너른 분이라 딱한 사정을 들으면 차마 거절 못하고 지갑을 여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선생님의 따뜻한 천성이나 올해 같은 해에는 그 따뜻함이 도리어 새는 구멍이 됩니다. 정에 끌려 인정에 못 이겨내준 돈이 돌아오지 않는 일이 가장 흔한 해예요. 제가 13년간 보아오니 마음 너른 분일수록 이런 해에 남에게 휘둘려 손해보는 일이 잦았습니다. 거꾸로 이미 손안에 쥔 것을 알뜰히 건사하시면 하반기로 갈수록 들어오는 문이 슬며시 차오릅니다. 새 것을 버리지 마시고 가진 것을 단단히 지키십시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에서 가장 크게 막히는 것이 부동산이지요. 급하는 운은 뒤에 따로 풀어드릴 테니 먼저 건강부터 챙기겠습니다. 기회생 선생님, 올해는 정말 몸을 귀히 여기셔야 하는 해입니다. 위로는 기토라는 땅, 아래로는 해수라는 물을 지니셨는데 올해 불이 거세게 들이치니 그 땅이 마르고 물이 졸아듭니다. 한방에서는 이를 지내기 마른다, 음이 메마른다고 합니다. 무엇을 살피셔야 하느냐? 우선 속, 곧 위장과 소화기입니다. 기토는 우리 몸에서 위장과 비장에 닿아 있는데 올해 그 땅이 마르니 속이 더부룩하고 입맛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다음으로 신장과 방광, 아래쪽 물길입니다. 해수라는 물이 졸아드는 해라 이 부분을 특히 살피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혈당과 당뇨처럼 단맛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미지근한 물을 자주 들이키시고 끼니를 거르지 마시며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으로 속을 다독이십시오.
이 건강 이야기는 영상 맨 끝에서 다시 힘주어 강조할 대목으로 돌아옵니다. 명상에 앞서야 할 무언가가 하나 있는데 끝까지 보셔야 알게 되십니다. 이번엔 사업과 직장의 운입니다. 기회생 선생님들 가운데는 일은을 바라보시면서도 여전히 일을 손에서 못 놓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워낙 부지런하고 사람들 챙기기를 좋아하는 분들이라 쉬는 것을 도리어 답답해 하시지요. 병오년 하반기 기회생 선생님의 사업과 직장운을 한마디로 줄이자면 버리지 말고 지키라 이것입니다. 올해 불해에는 가뜩이나 마음 쓰는 선생님을 더 들쑤셔 무언가 크게 버리고 싶게 만듭니다. 가만히 있으면 답답하고 새 일을 시작해야 마음이 놓일 듯한 충동이 솟구칩니다. 한데 선생님, 바로 그 충동이 올해 가장 조심하셔야 할 함정입니다. 지금은 새 간판을 내걸고 없던 일을 만들고 큰 도장을 찍을 때가 아닙니다. 도리어 그동안 일궈오신 터전과 신용, 오랜 인연을 빈틈없이 지키고 다지는 때입니다. 새로 씨를 뿌리는 철이 아니라 이미 자라는 작물이 시들지 않도록 물 주고 보살피는 철이지요. 7월 을미월이 꼭 그러한 달입니다. 다 여문 듯해도 아직 가을이 아니라 여기서 욕심내어 일을 늘리면 정작 가을에 거둘 알맹이가 비어버립니다. 특히 기회생 선생님은 사람 좋아 여기저기 손을 벌려놓고 다 끌어안으려 하시는데 올해 하반기엔 그 마음을 누르셔야 합니다. 버려놓지 마시고 이미 가진 것을 단단히 지키십시오. 혹 자리를 옮기거나 정리할까 흔들리는 분 계시거든 올해 하반기에 덜컥 결정하시는 것은 말리고 싶습니다. 8월 신월을 지나 가을 기운을 한번 보신 뒤에 움직이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대목입니다. 선생님, 집을 내놓은 지 까마득한데 보러 오는 이가 없습니다. 땅도 매한까지예요. 제발 거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선 그 타 들어가는 속에 가만히 손을 얹어드립니다. 한평생 알뜰히 모아 마련한 재산을 이제 좀 풀어쓰려는데 돌덩이처럼 굳어 꿈쩍을 않으니 그 답답함이 오죽하시겠습니까? 명리로 풀어보겠습니다. 기회생 선생님께 집이나 땅 같은 문서는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더구나 선생님은 위에 땅을 이고 계신 분이라 부동산과의 인연이 깊습니다. 그런데 올해 병오년은 불의 해입니다. 집과 땅은 흙인데 불이 강하면 그 흙을 구워 더 단단하게 굳혀버립니다. 부드러워야 거래가 오가는 법인데 돌처럼 굳어버리니 묶인 것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더구나 올해는 선생님께 인성 곧 흙을 더 끌어안게 하는 기운이 강한 해라 땅이 나가기보다 오히려 붙들리기 쉬운 흐름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내 입질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선생님 탓이 아니라 흐름이 그러했으니 쏙 끓이지 마십시오. 그럼 하반기에는 어떠하냐? 문서를 파는 일은 기운이 솟구치는 때가 아니라 가지런히 갈물이 되는 때에 풀립니다. 7월 을미월까지는 불기운이 드세어 매듭이 풀리기 어렵습니다. 한데 8월 신월, 가을로 길목을 트는 무렵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쇠의 기운이 들어서면서 곧 흙이 비로소 품은 것을 밖으로 내어주는 흐름이 열리면서 엉킨 실타래가 풀리고 거두어 내보내는 자리가 생깁니다. 흙이 쇠를 낳아 밖으로 내보내는 이치이지요. 기회생 선생님께는 이 흐름이 특히 반갑습니다. 그러니 선생님, 핵심은 이것입니다. 7월에 안 나간다고 조바심의 값을 뚝 떨어뜨리거나 헐값에 던지지 마십시오. 차라리 가을 문턱의 흐름에 맞춰 매물을 다시 손보아 내놓으시고 그때 발 빠르게 움직이십시오. 결국은 때가 무르익어야 일이 됩니다. 하나 더, 거래가 잘 트이려면 집이든 땅이든 깔끔히 치우고 묵은 살림을 덜어내고 환하게 밝혀두십시오. 정돈되고 밝은 곳에 새 인연이 깃듭니다. 혹 이 대목에서 가슴이 뜨끔하신 분 계시거든 댓글에 띄워나신 해만 남겨주십시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같은 일로 밤잠 설치는 다른 분들께도 닿습니다. 자, 하반기에 조심하셔야 할 점 3가지만 새겨두십시오. 첫째는 모질지 못한 마음입니다. 기회생 선생님은 정이 깊어 거절을 못하고 떠안는 일이 잦으십니다. 올해 같은 해에는 그 마음을 노리고 다가오는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딱한 사정에 약해지더라도 큰돈이 걸린 일이라면 한 번은 모질게 선을 그으셔야 합니다. 둘째는 큰돈이 오가는 약속입니다. 새 투자든 보증이든 정에 못 이겨 빌려주는 돈이든 올해 하반기에는 한 박자 늦추시거나 믿을만한 이와 의논한 뒤 결정하십시오. 셋째는 소가리입니다. 기회생 선생님은 겉으로 내색을 잘 안하고 속으로 사귀시는 분이 많은데 올해처럼 불기운 강한 해엔 그 소가리가 몸의 병으로 옮겨갑니다. 답답한 일이 있거든 가까운 이에게라도 풀어놓으십시오. 그렇다면 이 하반기를 어떤 마음으로 건너야 할까요? 올해를 흐름과 맞붙어 이기려는 해로 삼지 마시고 슬기롭게 끌어안는 해로 여기십시오. 사주를 보는 까닭은 운명을 비틀자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미리 읽어 그 결을 따라 저어가자는 것입니다.
기혜생 선생님은 본래 너른 품으로 모든 것을 끌어안는 분입니다. 한데 올해는 그 너른 품을 무엇이든 떠안는 데가 아니라 가만히 비우고 기다리는 데 쓰셔야 합니다. 지금 7월 을미월은 아직 채 여물지 않은 달입니다. 다 이른 듯해도 거둘 때가 아니에요. 잠시 멈춰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가을에 무엇을 지을지 채비하는 마음, 그것이 기혜생 선생님께 가장 어울리는 하반기 마음가짐입니다. 작은 것에 고마워하고 곁의 것을 귀히 여기며 보내시면 가을에는 손에 남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또 물으십니다. 그래서 7월은 6월과 무엇이 다른가요? 6월은 갑오월이었습니다. 마른 장작에 기름을 끼얹듯 불기운을 부추긴 달이었지요. 그래서 일도 많고 마음도 들끓었을 거예요. 한데 7월 을미월은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하나, 나무가 갑목에서 을목으로 바뀝니다. 곱게 치솟던 큰 나무에서 옆으로 퍼지는 풀과 꽃의 결로 변해 무작정 내달리던 데서 열매를 샘하는 마음으로 돌아섭니다. 둘, 미토라는 땅이 들어와 불을 품어 안습니다. 솟구치던 불길이 가마 안에서 은근히 잦아들어요. 겉은 후끈해도 속은 누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7월은 속도를 낮추고 알맹이를 챙기며 거둘 것을 채비하는 달입니다. 6월이 내달리는 달이었다면 7월은 멈춰서서 돌아보는 달이지요. 자, 이번엔 귀인운입니다. 귀인이란 막다른 길목에서 손을 내밀고 닫힌 문을 대신 열며 안 보이던 것을 보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기혜생 선생님께 올해 하반기 귀인은 어디서 올까요? 마르려는 물과 땅을 단비처럼 촉촉이 적셔주는 사람이 곧 귀인입니다. 명리로 풀면 물의 기운, 그리고 굳은 땅을 풀어주는 쇠의 기운을 지닌 사람들이지요. 어찌 알아보느냐? 귀인은 만나고 헤어지면 이상하게 속이 가라앉고 마음이 촉촉해지는 사람입니다. 메마른 땅에 물이 스미듯 답답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사람이에요. 거꾸로 볼 때마다 마음에 불을 지르고 어서 결정하라 등을 떠미는 사람은 귀인이 아닙니다. 참된 귀인은 다그치지 않고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하고 발걸음을 붙들어줍니다. 하반기 귀인은 뜻밖의 솥이 끊겼던 사람에게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 먼저 안부를 건네보십시오. 그간 어찌 지내셨소 하는 그 한마디가 귀인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 귀인을 어찌 대접하느냐. 아낌없이 베푸시되 돌려받을 셈은 접어두십시오. 마침 기혜생 선생님은 베풀기를 좋아하는 너른 분이니 잘하실 거예요. 다만 올해는 새는 돈과 베푸는 마음을 가려서 하셔야 합니다. 까닭없이 밥 한 끼 대접하고 정을 나눈 뒤 그 일은 잊으십시오. 되받을 셈을 접어두면 그건 장사이지 베풀미 아니에요. 베풀고 있는 마음이 막힌 운수를 뚫어줍니다. 제가 13년을 보니 노년에 복문이 열리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손이 따뜻한 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같은 기해년에 났다는 것은 그 해의 가장 굵은 기운을 함께 타고났다는 뜻입니다. 8글자 중 해의 2글자를 나누어 가진 셈이라 같은 띠끼리는 세상을 보는 결이 닿습니다. 기혜생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쏙 깊고 너그러우신 것도 그래서예요. 물론 달과 날과 시가 제각각이니 자잘한 운세는 다 다릅니다. 제가 풀어드리는 것은 큰 물줄기일 뿐 이 줄기를 들으시고 각자 형편에 비추어 보시는 것이 띠 운세를 똑똑하게 쓰는 법입니다. 자, 이제 가장 힘주어 전하고 싶은 이야기로 맺겠습니다. 명상에 앞서야 할 것, 그것이 걷기입니다. 기혜생 선생님, 방 안에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명상도 좋으나 그에 앞서 몸을 먼저 움직이셔야 합니다. 더구나 선생님처럼 속으로 사귀고 생각이 깊은 분들은 가만히 앉아 곱씹으면 그 생각이 깊은 물처럼 자꾸 안으로 가라앉아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한데 일어나 한 걸음씩 옮기면 그 가라앉았던 마음이 발끝을 타고 풀려나가요. 고인 물에 물기를 터주듯 걷는 일이 선생님의 깊은 속을 흐르게 합니다. 햇볕을 쬐며 걸으십시오. 해 뜰 무렵이나 해 기울 무렵 따갑지 않은 시각을 골라 느릿느릿 등에 땀이 살포시 벨 만큼만 가지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 발밑에 닿는 땅의 감촉을 음미하며 걸으시면 메말랐던 기운이 차오릅니다. 빨리 닿겠다는 생각일랑 내려놓고 그저 걷는 걸음 하나하나를 누리며 걸으세요. 그것이 올해 가장 든든한 보약입니다. 그리고 철 따라 나는 음식을 챙겨 드십시오. 속이 상하기 쉬운 해이니 끼니 거르지 마시고 따뜻한 음식으로 속을 다독이십시오. 잘 걷고 잘 자시고 잘 주무시는 것, 이 셋이 어떤 비방보다 선생님을 든든히 받쳐줍니다. 자, 오늘 1959년 기혜생 돼지띠 선생님의 병오년 하반기 운세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추려드립니다. 새 것을 버리지 마시고 손에 쥔 것을 단단히 지키시고 모질지 못한 마음을 한 번은 다잡으시고 문섭하는 일은 가을 흐름을 기다려 움직이시고 무엇보다 부지런히 걸으십시오. 이 영상이 위로가 되셨거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지금 눌러두십시오.
그래야 다음 달에도 우리 기혜생 선생님 운세를 빠트림없이 챙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칸에 소원 한 줄 남겨주십시오. 집과 땅이 좋은 주인 만나 잘 팔리게 해주세요. 올 하반기 건강하게 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한 줄 한 줄을 마음에 새겨 함께 빌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